자, 역함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역함수. 자, 일단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일 때 y의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인 집합 x에 x의 원소를 하나씩 존재한다. 자, 이때 y의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인 원소 x를 대응시키면 x를 정의역, y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역함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예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일 때 우리가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요걸 우리가 f 인버스라 그래요. f 인버스.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정의를 하면 거꾸로 그 대응 관계를 y에서 x로 바꾸면 이게 f 인버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얘가 있지?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이거는 1이 b로 가고 2는 c로 가고 3은 d로 가고 4는 a로 갈 때 자, 이거를 y에서 x로 가는 함수로 바꾸면은 자, a는 4로 가겠죠, 맞죠? 거꾸로 b는 1로 가고 그죠? c는 2로 가고 그 다음 d는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고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y에서 x로 바꾸면은 이게 바로 역함수라는 거예요. 역함수.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이제 요 예를 한번 볼게요. 요 예를 보면은 자, g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가능해요. 1도 b로 가고 있고 2는 b로 가고 있고 3은 d로 가고 있고 4는 a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역에 하나의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 그러니까 치역이죠.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하나씩 되고 있죠. 지금 맞죠? 그런데 이 함수를 뒤집어 보면 자, y에서 x로 간 함수로 뒤집어 보면 c는 어디에 대응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대응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b는 어떻게 되죠? 한쪽에서 1하고 2라는 원소가 b로 다 몰려서 왔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보면 함수의 모양에 적합하지는 않죠.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있는 하나의 원소가 공역이 있는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b는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있고 c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xy를 바꾸면 돼요. 우리가 y는 fx에서 이 x하고 y가 이게 바뀌는 게 바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fy 형태로 바뀌면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거는 이제 역함수 모양을 써서 요거는 지금 y는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xy가 서로 바뀐 함수는 역함수고 그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f 인버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성질. 자, 역함수 성질은 자, 이제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되는 조건에서 말하는 거죠. f 인버스는 y인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뭐냐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의 함수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합성함수를 배웠죠.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돼요. x에서의 항등함수, 뭐 순서가 바뀌어도 항등함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살짝 들어줄게요. f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4 A, B, C, D라고 합시다. 이게 함수로서 연결이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역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 그러면은 A는 4로 가야 되죠. B는 1로 가야 되죠. C는 2로 가야 되고 D는 3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F 인버스 F예요. F 인버스 닷 F.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라인을 찾아가면 B는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D로 갔다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죠. 자기 자신한테 그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자기 자신. y는 x죠. 항등함수는. ix는 x예요. 자기 자신이 정의역의 원소가 그대로 다시 공역에 있는 원소랑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원소가 나오는 게 바로 항등함수죠. 지금 이렇게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되고 이 순서를 바꾸더라도 마찬가지로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가. 이렇게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이게 F 요거는 F 인버스죠. 그래서 바꿔주면은 F 인버스 F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거 사실 이 전체하고 이 전체를 서로 바꿔서 y x y로 이렇게 바꿔서 해봐도 f 인버스 요건 다시 또 f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봐도 똑같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함수 f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 g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합성해 보니까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 관계. 그리고 세 함수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각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g.f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순서를 바꿔서 f 역함수, g 역함수, f 인버스 덧 g 인버스 이렇게 돼요. 이거 세 개짜리도 순서가 싹 다 바뀌어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잠깐 예를 좀 들어주면은 x라는 함수가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고 g라는 집합이 있으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g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함수는 g.f로 합성된 거죠. 합성.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밑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f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꾸로 오는 건 f 인버스죠. 요것도 g 인버스죠. 자, 그렇게 돼서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가면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f, g 해서 한 번에 가면 뒤에 걸 먼저 적어서 g.f가 되죠. 자, 뒤에 것도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는 뒤에 거, 이게 뒤에 거죠, 지금.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1번 하고 2번 하고 그러니까 뒤에 거 이걸 하니까 f 인버스 도 g 인버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함수는 이거면 그걸로 지금 거꾸로 가는 함수 이거는 이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g.f의 역함수는 f 인버스 도
G 인버스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 둘이를 서로 합성을 해보면 항등함수가 나와야 돼요. FG와 그 다음에 F 인버스 G 인버스를 서로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은 어떻게 항등함수가 나오냐면 얘네 둘이 만나주면은 G 인버스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는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랑 합성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항등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G 여기서 보면은 요거죠. G 인버스 F는 순서를 바꿔서 F 인버스 G 인버스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증명이 있고, 자, 역함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xy가 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y는 x 여기서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이거와 이게 서로 바뀌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되겠죠. 뒤집혀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y는 x에 대칭되는 그래프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간단하게 개념 익히기만 잠깐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역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fx가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3은 마이너스 3이고 f 인버스 7이 2일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fa가 b라고 하면 우리가 역함수 관계면 xy가 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f 인버스 b는 a라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보면은 f 인버스 7이 2니까 f2는 또 7이에요. 서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은 바꿔서 2, 7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x가 ax 플러스 b인 1차 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이기 때문에 f-3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 되고 f2는 2를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가 7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오고 b는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은 자, f 인버스 2가 0이다. 그런 거는 f0은 2라는 얘기고 f2가 0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바꾸면 되죠. f2는 또 3이니까 자, 0,2를 또 지나는 거고 2,3을 지나는 거죠. 지금 따라서 f0은 b니까 얘가 바로 곧 2가 되는 거고 f2는 2a 더하기 b 그래서 여기 지금 3이 돼야 돼서 a는 1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죠? 2고 여기서 보면은 b가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네요. a가 맞죠? 2분의 1. 자, 밑에 확인 체크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웬만한 함수에서는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곧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주어진 함수 fx도 지금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실수 R에서 실수 집합 R에서 실수 집합 R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1일 때는 2x니까 2가 되죠. 그래서 1보다 크나 같을 때는 y는 2x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이게 맞죠, 여기. 이전에는 모르고. 자,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우리가 기준이 지금 1보다 이 작을 때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요전에 2에 지금 1-k에 x 플러스 2k라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다 1을 대입해서 이제 함수값을 대입해 보면 2가 나오죠. 일단 1,2를 지나는 건 맞아. 1,2를 지나는 거는 맞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우리가 주어지는 건 우리가 지금 요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기울기. 기울기를 몰라요, 지금. 1,2를 지나는 건 확실한데 기울기를 모르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음수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안 되죠. 0이 돼도 안 되고 치역이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 그죠?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이 지금 기울기는 뭐냐면 요건데 2에 1-k가 기울기인데 얘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k 값은 1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또 확인 체크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역함수 구하기. 함수 fx는 2분의 1 x 더하기 a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는 bx-2일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여라. 자, 역함수 구하는 건데, 자, fx는 2분의 1x 더하기 a고, 이건 이제 y는 2분의 1x 더하기 a인데, 쌤이 역함수로 계산하는 거는 지금 xy를 서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x라고 바꾸고 y라고 바꿔서 y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y 2분의 1 y는 x-a고 y는 2x-2a가 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서 같아야 돼요. 요게. 그래서 b 값은 2가 되고 맞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값은 1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일단 xy를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경우 같은 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간단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역함수로 바꿀 때는 항상 우리가 지금 역함수로 바꾸는 것도 지금 xy가 바뀌지만 중요한 게 또 정의역이 바뀌는 거죠. 정의역이 바뀌면 항상 정의역의 범위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바꾸기만 하더라도 정의역의 범위도 실수 전체, 치역의 범위도 실수 전체였고 그걸 바꿔도 범위가 그렇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항상 함수에서 정의역이 바뀌게 된다면 그 정의역의 범위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는 3x-1, gx는 -2x 더하기 4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라. 자, 요거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1번 보시면 g.f, g하고 f가 합성되어 있는데 역함수.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되죠. 그래서 f 인버스 g 인버스에 2를 대입한 거는 합성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 인버스의 g 인버스 2가 되고, 자,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g 인버스 2라는 거는 요걸 우리가 k라고 한다면은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g k가 2가 되죠. 그래서 2가 되는 k 값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gx에다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2가 되고 k 값은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k 값은 1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1로 바꾸면 되고, 1로 바꿔서 다시 보시면 f 인버스 1을 계산하면 되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f 인버스 1을 우리가 k라고 한다면은 또 fk가 1이 되는 거니까 함수값 1을 갖는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fk가 1을 함수값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다가 다시 적을게요. 그래서 3k-1이 1이 되고, 따라서 k 값은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요것도 3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2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f.g.f의 또 전체 인버스, 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 값을 대입한 거. 자, 함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f.에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도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얘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랑 g 인버스랑 합성해봤자 또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없어지고 g 인버스 2만 남게 돼요. 그럼 g 인버스 2 값을 계산한 건 잘못 적었죠? 문제를. 여기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뭐죠? g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되고,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대로 g 인버스 마이너스 2가 k라고 한다면은 gk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함수값으로 하는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고 k는 지금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확인 체크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fx가 있고 y는 x라는 그래프도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다음과 같을 때 f.f의 전체 인버스 a 값을 구해라. f.f 전체 인버스의 a 값을 계산해라. 이거는 f 인버스의 합성함수, 그죠? 요거의 a랑 같죠? 자, 그럼 f 인버스 a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것도 앞에 쌤이 했던 방식대로 f 인버스 a가 만약에 k라고 한다면은, fk는 a, 그러니까 a를 함수값으로 하는
fx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를 함수값으로 가질 때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b니까 이게 지금 a고 b고 c고 d죠. 그래서 a를 함수값으로 가질 때가 지금 b가 돼요. b. 그래서 k 값은 b가 됩니다. k 값은 이게 b가 돼요. 그래서 f 인버스 a가 b가 되는 거고, 이거를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다시 f 인버스 b를 구하는 거예요. 자, f 인버스 b를 구하는 거는 b를 함수값으로 가질 때죠. b를 함수값으로 가질 때는 b를 함수값으로 가질 때는 지금 c네요. c. 그죠? 그래서 이 값은 c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fx는 3x 더하기 10의 그래프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y는 fx와 y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자, 쌤이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x라는 그래프가 요거고, 만약에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y는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요거랑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y는 이 y는 fx랑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 x라는 그래프가 서로 역함수 관계면 당연히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은 y는 x 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y는 x. 자, 요 성질들을 잘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교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거와 이거의 역함수를 그냥 구할 게 아니고 y는 3x 플러스 P가 3x 플러스 10이 교점 P는 당연히 요거의 역함수와 만나는 그래프 교점은 y는 x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 y는 x와의 교점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x 더하기 10은 x가 되고 x는 마이너스 5 맞죠? 마이너스 5. 그래서 교점 x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고 y 좌표는 똑같이 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와 같이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이 y는 x, y는 fx라는 그래프와 그거의 역함수, 이 그래프의 교점은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OP 길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당연히 0,0과 마이너스 5,5 사이에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5루트 2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교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fx의 역함수인 f 인버스 또는 f 인버스의 역함수인 y는 fx를 계산해서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y는 x와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y는 x에서 y는 x와의 교점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상 간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또 확인 문제도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하고 그 뒤에 지금 실력 업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뭐 풀고 다음 피드백 시간에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